약국 앞 동생이 열이 나는데 1,000원으로는 해열제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는 남매를 외면했고 갈 곳이 없었어요. 눈보라치는 저녁 열이 나는 동생을 업고 골목 끝에 작은 가게 설렁탕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밥 냄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설렁탕집 미자는 말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 2그릇을 가득 담았습니다. 도대체 한 그릇의 설렁탕이 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은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불어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식탁에는 따뜻한 토스트 냄새가 퍼졌습니다. 강태식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을 때 17살 아들 지성은 이미 우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6살 지우는 아빠만 기다렸다는 듯 의자에서 폴짝 뛰어내렸어요. 아빠, 지우가 해줄게. 작은 손이 넥타이 끝을 잡아당겼습니다. 태식은 웃으며 허리를 굽혔어요. 서툰 손놀림으로 지우가 매듭을 짓는 동안 태식은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사진 속에서 젊은 여자가 두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지우를 낳고 3달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투자사 김전무라는 이름이 떴어요. 태식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벌써 아침부터 5번째 전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복도로 나가는 태식의 등이 조금 구부러져 보였어요. 이번 계약만. 아빠 다녀올게. 동생 잘 돌보고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지성은 아버지가 나간 문을 보며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지우가 오빠, 우유를 외치는 바람에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학교에 간 지성은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농구를 했습니다. 공을 패스하며 달리는 운동장은 늘 그랬듯 시끄럽고 활기찼어요. 한 친구가 물을 마시며 지성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회사 대박이라며? 전국에 매장 있다고? 지성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장사하시는 거지. 공이 날아왔습니다. 지성은 점프해서 공을 잡았어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아빠 다리를 붙잡았어요. 아빠, 같이 자자. 지방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올게. 태식이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뽀뽀를 하고 소파에 앉은 지성을 봤어요. 오늘 저녁 내가 동생 밥 먹이고 재워야 한다. 엄마 없으니까 형이 챙겨야지. 네, 걱정 마세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지성은 아버지 출장 때마다 동생을 돌봤어요. 태식이 아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이번 계약만 잘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자. 내 생일 선물로 운동화도 사주고. 아빠, 저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도 아빠는 사주고 싶구나. 현관문 앞에서 태식이 마지막으로 두 아이를 봤습니다. 지우는 손을 흔들었어요. 지성은 동생에게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지우는 후루룩 면을 먹으며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어요. 커다란 집 앞에 세 사람이 손잡고 서 있는 그림. 밤 9시 지우를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성은 책상에 앉았지만 교과서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책임지겠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자정이 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르릉. 지성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강태식 씨 댁 맞습니까? 고속도로 순찰대입니다. 남자 목소리. 지성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합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쿵쿵 울렸어요. 냉장고로 달려가 메모지를 뜯었습니다. 긴급 연락처 마이너스 고모 10-XXXX. 아버지 글씨.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 고모. 아버지가. 사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간다.
30분 뒤 고모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급히 깨운 지우를 차에 태웠어요. 창밖으로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가 오빠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아빠 보러 가? 응.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하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소독약 냄새.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고모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유가족분이십니까?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지성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을 타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소리가 안 났습니다. 지우가 오빠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오빠 왜 울어? 아빠 보러 가야지. 작은 손이 오빠 뺨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성이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지우 머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고모가 두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집 가자. 그날 밤부터 지성과 지우는 고모 집에서 지냈어요. 사흘 동안 지성은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밥도 안 먹었어요. 지우는 계속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고모는 대답 대신 지우를 안아줬어요. 장례식장. 빈소에 국화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지성은 상주석에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지우는 아빠 사진을 봤습니다. 왜 아빠가 저기만 있는지 몰랐어요. 빈소 구석에서 속삭이는 소리. 투자에 개인 보증까지 섰대요. 빚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지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했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위로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모 박정숙은 지성과 지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차 안에서 고모가 말했습니다. 너희 걱정하지 마라. 고모가 돌봐줄게. 아버지 일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지성은 창밖을 봤어요.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모 집은 아파트 빌라였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고모가 작은 방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된다. 이불은 내가 깔아줄게. 지우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낯선 곳이었습니다. 지우는 오빠 옷자락을 꼭 쥐었어요. 오빠, 우리 집 언제 가? 지성이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그날 저녁 고모가 저녁밥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지성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반찬을 입에 넣었다가 뱉었어요. 맛없어. 고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고모가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 푸드 대표 급사로 회사 경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투자자들이 일제히 투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고모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지성도 TV를 봤어요. 아버지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화면에 회사 건물이 나왔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금만 수십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개인 보증까지 서 있어 유가족들이 빚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모가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밤부터 고모 집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따르르릉. 고모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강 대표 보증 서신 확인했습니다. 상환 일정 협의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했어요. 고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강태식 동생일 뿐이지 회사하고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에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모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고모는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편함에 빨간 봉투가 꽂혀 있었어요. 고모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재산 가압류 통지서. 손에 든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지성이 고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모,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고모가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하지만 지성은 받습니다. 은행 대출금, 개인 보증, 상속인 책임. 그날 저녁 고모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한숨만 쉬었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고모 아파요? 아니야. 대답은 짧았습니다. 며칠 뒤 고모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중년 여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 둘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성은 방에서 숙제를 하는 척했지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책임 없어. 내가 보증 선 것도 아니고. 그럼 애들은? 미성년자니까 상속 포기하면 돼. 근데 그것도 복잡해. 빚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고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애들 계속 키우다가 나중에 빚 청구 들어오면 넌 어떻게 할 건데? 시설 보내는 게 애들한테도 나아. 시설이요? 응. 아동보호시설. 거기서 제대로 교육도 받고 너 혼자 두 애 키우면서 빚까지 떠안을 수는 없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볼게. 연락처 좀 줘.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성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시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손에 쥔 연필이 꺾였습니다. 친구가 간 뒤 고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지성은 방문을 살짝 닫았어요. 지우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 집 가? 조금만 기다려. 고모가 우리 싫어하는 것 같아. 지성이 동생을 봤습니다. 6살 아이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성은 잠을 못 잤습니다. 시설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지우랑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모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지성은 들었습니다. 네, 보호시설이죠? 아이 둘인데요. 지성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우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 지성은 동생을 봤습니다.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절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고모가 지성과 지우를 거실로 불렀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혔습니다. 고모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성아, 지우야. 고모가 할 말이 있어. 지성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회사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 빚이 많아. 고모도 살아야 하고. 고모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고모도 더 이상은 너희를 책임질 수가 없구나. 지우가 오빠를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시설이 있어. 거기 가면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너희한테 그게 나아. 지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모, 저희 집에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미안해. 고모도 어쩔 수가 없어. 고모가 눈물을 닦았어요. 지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여기 있을 거야. 지우야. 고모가 지우를 안으려 했지만 지우는 뿌리쳤어요. 지성이 동생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그날 밤 지성은 동생과 함께 방에 있었어요. 지우는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지성은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 새벽 5시였습니다. 지성은 가방 2개를 챙겼어요. 옷 몇 벌, 지우 인형, 아버지 사진. 지우를 깨웠습니다. 지우야, 일어나. 조용히 해야 돼. 오빠 어디가? 우리 나가야 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고모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지성은 신발을 신고 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지성은 동생과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침 해가 뜨지 않은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지우가 오빠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추워. 조금만 걸어보자. 두 남매는 눈 내리는 거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해가 뜨지 않은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지성은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지우 손을 잡았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옷깃에, 머리카락에, 속눈썹에 눈송이가 내려앉았어요. 오빠 어디 가는 거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조금만 걸어보자. 괜찮을 거야. 지성은 대답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지성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와 지폐 한 장. 5,000원이었어요. 삼각김밥 2개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4,000원입니다. 돈을 내고 나오니 손에 1,000원만 남았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지우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 지성은 자기 김밥을 반으로 쪼갰어요. 반쪽을 지우에게 줬습니다. 오빠 거 먹어. 오빠 배 안 고파? 내가 먹어. 지우는 오빠가 준 반쪽도 먹었어요. 지성은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지성은 지우 손을 잡고 다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오빠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오빠 언제까지 여기 있어? 조금만. 영무원이 지나갔습니다. 지성을 쳐다봤어요. 지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지우도 배가 고팠습니다. 오빠 배고파? 조금만 참아. 남은 돈은 1,000원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지. 지성이 일어났어요. 지우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눈을 쓸어내고 앉았어요. 지우가 떨었습니다. 오빠, 추워. 지성이 자기 외투를 벗어 지우에게 입혔어요. 얇은 니트만 입은 지성도 떨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공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지성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성은 지우를 꼭 안았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빠, 집 가고 싶어? 조금만 참아, 지우야. 오빠가 있잖아. 배고파. 추워. 지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공원 순찰 경비원이 왔습니다. 야, 학생들. 여기서 자면 안 돼. 일어나.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쳤어요. 지성이 지우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좁았지만 바람은 막혔습니다. 지성은 바닥에 앉아 지우를 무릎에 앉혔어요. 여기서 조금만 쉬자.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빠 품에 안겨 있었어요.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성의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지우를 봤어요. 지우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지우야, 일어나. 지우가 눈을 떴어요. 눈빛이 흐렸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잠겼어요. 지성이 지우 이마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났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콜록콜록. 지성은 지우를 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걸었어요. 약국을 찾아야 했습니다. 약국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1,000원으로는 해열제도 살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약들이 보였어요. 하얀 상자들. 지성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지성은 다시 지우를 업고 걸었습니다. 지우가 오빠 등에 기댔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지우야, 조금만 참아. 오빠가 뭐라도 구할게. 대답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성은 사람들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동생이 아파서. 사람들이 지성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나갔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지갑을 열었어요. 1,000원을 꺼내주었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지성이 허리를 숙였어요. 아주머니는 금방 가버렸습니다. 2,000원이 되었어요. 편의점에 가서 물 한 병을 샀습니다. 지우에게 물을 먹였어요. 지우는 조금 마시고 뱉었습니다. 못 먹겠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눈이 또 내렸어요. 지성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지우를 업은 등이 무거웠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냄새가 났어요. 따뜻한 국물 냄새. 지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간판에 설렁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지성은 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손님들이 보였어요. 따뜻한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 밥, 김치.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오빠, 밥 냄새.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성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었어요. 눈이 옷에 쌓였습니다. 발이 시렸어요. 지성은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습니다. 지성을 봤어요. 그리고 지성 등에 업힌 작은 아이를 봤습니다. 지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동생에게 남은 국물이라도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성을 바라봤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지성을 봤습니다. 눈 쌓인 머리카락, 파랗게 질린 입술, 떨리는 어깨, 그리고 등에 업힌 작은 아이. 여자의 시선이 지우에게 닿았어요. 들어와. 짧은 말이었습니다. 지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네. 추운데 들어오라고. 여자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성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기 앉아. 여자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지성은 지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의자에 앉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여자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 뚜껑 여는 소리가 났어요. 국자로 국물을 뜨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잠시 뒤 여자가 나왔습니다. 손에 설렁탕 2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하얀 국물에 고기와 파가 들어 있었어요. 지성 앞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지우 앞에도 놓았어요. 먹어. 여자는 말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성은 그릇을 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우야, 먹어. 따뜻한 거야.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성이 국물을 떠서 지우 입에 넣어줬어요. 지우가 조금 삼켰습니다. 맛있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성도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이틀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나왔어요. 손에 밥그릇과 김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밥도 먹고 그리고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 얼굴이 새빨갰어요. 얘 열 있네. 여자가 지우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많이 아프구나.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약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해열제를 꺼냈습니다. 물컵도 가져왔어요. 이거 먹어. 열 내리는 약이야. 지우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지우는 순순히 약을 삼켰어요. 지성이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앉아서 먹어. 식겠어. 여자는 카운터로 가서 앉았습니다. 지성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지성은 다시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떴어요. 삼키는 게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지우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하지만 반도 못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배불러. 조금만 더 먹어. 못 먹겠어. 지우가 오빠 팔에 기댔습니다. 여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성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카운터로 갔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여자가 그릇을 받았습니다. 갚을 것 없어? 그냥 가. 지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으로 향했어요.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잠깐.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성이 돌아봤어요. 여자가 앞치마를 벗고 있었습니다. 주방 불을 끄고 나왔어요. 너희 오늘 밤 어디서 잘 거니? 지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뒤에 작은 방 있어. 거기서 자고 가. 네. 애가 아픈데 밖에서 자면 어떡하니? 여자가 가게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나왔어요.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여기.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이불장이 있고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습니다. 여자가 이불장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꺼냈어요. 오늘 밤만이야. 내일은 어디든 가야 해.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지성은 그 자리에 서서 말을 못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만 울고 애나 눕혀. 여자가 방을 나갔습니다. 지성은 지우를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편안해졌습니다. 지성도 지우 옆에 누웠습니다. 포근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틀 만에 누운 이불이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자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어린 딸 유나의 사진. 유나야.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어요. 겨우 9살이었습니다. 그 뒤로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1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다시 가게를 연 건 1년 전이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 그냥 살았습니다. 오늘 문 앞에 선 소년을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등에 업힌 작은 아이, 떨리는 목소리, 남은 국물이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나가 떠올랐습니다. 유나도 오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켜줄 오빠가. 여자는 액자를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잘하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 건너편 작은 방에서는 두 남매가 따뜻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지성은 동생을 꼭 안고 있었어요. 지우는 평온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성이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어디인지 기억이 났어요. 설렁탕집 뒤편 작은 방. 옆에서 지우가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홍조가 가셨어요. 열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지성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니
가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물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여자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준비 중이었습니다. 지성은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돌아봤어요. 일어났니? 동생은? 열이 내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지성은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됐어. 너는 동생이나 챙겨. 하지만 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도 주시고 재워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자가 칼질을 멈췄습니다. 지성을 봤어요. 소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청소라도 할게요. 설거지라도.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저기 빗자루 있어. 가게 바닥 좀 쓸어. 네. 지성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가게 구석구석을 쓸기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여자는 지성을 힐끗 봤어요. 부지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우가 깨어났습니다. 방에서 나와 오빠를 찾았어요. 오빠. 지성이 빗자루를 놓고 달려갔습니다. 지우야,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지우 목소리가 어제보다 나았어요. 여자가 지우를 봤습니다.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주방으로 들어가 죽을 끓였어요. 하얀 쌀죽에 소금 간만 했습니다. 그릇에 담아 나왔어요. 천천히 먹어. 지우는 죽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목으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맛있어요. 여자가 지우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순간 손이 멈칫했어요. 딸 유나를 쓰다듬던 기억이 났습니다. 손을 걷었어요. 다 먹으면 저기 앉아 있어. 뛰어다니지 말고. 네. 지우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그날 아침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미자 씨, 오늘도 설렁탕 하나? 네, 할아버지. 금방 나옵니다. 여자 이름이 미자라는 걸 지성은 그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성을 봤어요. 이 녀석 누구야? 새로 일 시키나? 미자가 대답 대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성에게 물었어요. 학생, 여기서 일해? 아니요. 그냥 잠깐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 부지런하네.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후루룩 국물을 마셨어요. 역시 여기 국물이 최고야. 식사를 마치고 나가며 할아버지가 1,000원을 더 놓고 갔습니다. 이건 학생 주는 거야. 수고비.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 가져. 할아버지는 가버렸습니다. 지성은 1,000원을 받어요. 손에 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미자는 바빴습니다. 주방을 오가며 국을 끓이고 그릇을 날랐어요. 지성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릇 나를까요? 됐어. 손이 모자라 보여요. 미자가 지성을 봤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조심해서 날라. 네. 지성은 그릇을 받아 손님 테이블로 날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여기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아가, 몇 살이야? 6살이요. 예쁘네. 그림 잘 그리는구나. 지우가 웃었어요. 저녁 무렵 손님이 끊겼습니다. 미자가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지성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에 손이 빨갛게 변했어요. 미자가 지성을 봤습니다. 됐어. 그만해. 조금만 더요. 내일도 있어. 지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일이라는 말. 내일도 여기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저희 내일도 있어도 될까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설렁탕과 밥, 김치.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미자,
지성, 지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미자가 김치를 더 집어줬어요. 더 먹어. 밥을 다 먹고 지우는 졸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이 지우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이불에 눕혔습니다. 오빠, 내일도 여기 있어? 응. 조금만 더. 좋아. 지우는 금방 잠들었어요. 지성은 가게로 나왔습니다. 미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성도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그릇을 닦았어요. 너 학교는 안 가니? 미자가 물었습니다. 지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등학생이지? 네. 학교 가야지. 지금은 갈 수 없어요. 왜? 지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이 없어요. 그리고 지우 혼자 둘 수 없어요. 미자가 그릇 닦는 손을 멈췄습니다. 너희 부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친척은? 고모가 계셨는데 더 이상 못 키운다고 했어요.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어요. 미자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자.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지 마. 내일 생각해 볼 거야. 미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성은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지우 옆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오늘만이라고 했지만 내일이 왔고 또 내일이 왔어요. 지성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나르고 손님들 그릇을 날랐어요. 지우는 가게 구석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지우를 예뻐했어요. 사탕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단골이 말했어요. 미자 씨, 좋은 일 하네. 애들 챙겨주고.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자가 지성을 불렀어요. 앉아. 지성이 앉았습니다. 너 여기서 계속 있을 거니? 괜찮으시다면. 미자는 한참을 지성을 봤습니다. 학교는 가야 해. 검정고시라도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동생은 내가 봐줄게. 내가 공부할 시간 만들어. 지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만 울어. 밥이나 먹어. 미자가 설렁탕을 내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좋아. 계속 있자. 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두 아이를 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을 잃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미자는 벽에 걸린 딸 사진을 봤습니다. 유나야, 엄마 잘하고 있는 거지? 사진 속 딸이 웃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미자가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검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지성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모, 어디 가세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산소에 다녀올 거야. 산소요? 응. 내 딸. 유나 산소. 지성은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미자의 딸이었어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미자가 지성을 봤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혼자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성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미자는 한참을 지성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이모네 이웃집 할머니가 봐주신대요. 어제 부탁드렸어요.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탔어요. 시외버스였습니다. 1시간쯤 달렸어요.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미자는 창밖만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지성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걸었어요. 20분쯤 올라갔습니다. 작은 묘지가 나왔어요. 미자가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장윤아.
2020년생 2023년 줄. 미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닦았어요. 유나야, 엄마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성은 조금 뒤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자가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국화였어요. 하얀 국화. 엄마가 늦었지.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미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성은 기다렸어요. 유나가 너희만한 나이였어. 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9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 지성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 유나가 학교 간다고 가방 메고 나갔지. 엄마한테 뽀뽀하고. 미자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엄마 사랑해라고 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성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경찰한테 전화 받고 병원 갔는데 이미. 미자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작은 관이었어. 너무 작았어. 흐느낌이 터져 나왔어요. 지성은 다가가 미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줬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미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 뒤로 1년 동안 가게 문 닫고 살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살 이유를 못 찾겠더라.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어요? 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유나가 엄마 이렇게 있는 거 싫어했을 거야.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 미자가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근데 혼자는 너무 외로웠어. 빈 가게에서 국 끓이면서 계속 울었어.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희를 만났어. 미자가 지성을 봤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너 봤을 때 유나가 생각났어. 유나도 오빠가 있었으면, 지켜줄 오빠가 있었으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어. 모른 척 못하겠더라. 지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엄마가 고마운 거지. 미자가 지성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돌아보니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국화 몇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지우야? 어떻게? 할머니가 데려다 주셨어요. 오빠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우가 무덤 앞으로 왔습니다. 들국화를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예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엄마가 우리 엄마예요. 우리 잘 지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미자를 안았어요. 작은 팔로 꼭 안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지우가 있잖아요. 미자는 지우를 꼭 껴안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성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유나 무덤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작은 슈퍼가 있었어요. 미자가 들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 3개를 샀어요. 유나가 이거 좋아했어. 딸기 맛. 세 사람은 버스를 기다리며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이모 맛있어요. 지우가 웃었어요. 미자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유나도 그렇게 웃었어. 아이스크림 먹으면. 정말요? 응. 입 주변에 다 묻히고 먹었지. 지우 입가에도 아이스크림이 묻어 있었어요. 미자가 손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세 사람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나란히 앉았어요. 지우는 미자 팔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봤어요. 지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저희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다시 살 수 있어. 미자가 지성을 봤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와줘서. 지성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미자는 잠든 지우를 봤습니다.
작은 얼굴, 평화로운 숨소리. 다시 엄마가 되어도 될까?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미자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설렁탕과 밥, 김치.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맛있게 먹자. 미자가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우가 밝게 대답했어요. 지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 하얀 밥, 시원한 김치.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모, 내일은 뭐 먹어요? 내일? 지우 뭐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요. 알았어. 내일 해줄게. 미자가 웃었어요. 지성도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지성이 그릇을 닦고 미자가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지성아. 네. 이제 학교 알아봐야지. 검정고시 준비하려면. 네,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유나도 공부 잘했거든.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어요. 미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유나 사진을 봤어요. 유나야,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사진을 내려 가슴에 안았습니다. 두 아이가 왔어. 착한 아이들이야. 유나도 좋아했을 거야.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잘 키울게. 약속할게. 사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옆에 새 액자 자리를 만들었어요. 언젠가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거기 걸 생각이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복도 건너 작은 방에서는 지성과 지우가 자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성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미자와 함께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재료를 손질했어요. 오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검정고시 책을 펼쳐놓고 공부했어요. 수학,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점심때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 먹고 또 책상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오빠 쉬지 않아? 조금만 더. 오빠 힘들겠다. 괜찮아. 지성은 웃으며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장이었어요. 지성은 답안지에 답을 적었습니다. 연필 긁는 소리만 들렸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미자와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잘 본 것 같아요. 다행이다. 미자가 지성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뒤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지성은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자기 수험 번호가 있었어요. 됐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모, 됐어요. 합격했어요. 미자가 앞치마를 벗고 나왔습니다. 정말? 네. 미자가 지성을 안았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지우도 뛰어왔습니다. 오빠 대단해. 그날 저녁 미자가 특별히 갈비찜을 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축하한다, 지성아.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이다. 열심히 해라. 네. 법학 공부하고 싶어요.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라는 말. 미자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지성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년이 또 지났습니다. 지성은 20살이 되었어요.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어요. 법학과였습니다. 이모, 대학 붙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대학생 되네. 미자가 웃었어요. 지우는 이제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키도 많이 컸습니다. 오빠, 대학생 멋있다. 지우도 나중에 가야지. 응, 나도 갈 거야. 지성은 대학에 다니면서도 가게 일을 도왔어요. 새벽에 일하고 학교 갔습니다. 수업 마치고 오후에 또 가게에 왔어요.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지성아, 너무 무리하지 마. 미자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지성은 웃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공익법률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하고 싶었어요. 지성이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미자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래. 좋은 일이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지성은 25살이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로스쿨에 지원했어요.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모, 로스쿨 됐어요. 미자가 지성을 꼭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정말. 지우는 15살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키가 미자만큼 컸습니다. 오빠 최고야. 지우가 엄지손가락을 들었어요. 로스쿨 3년은 더 힘들었습니다. 지성은 잠을 줄였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가게 일 돕고 학교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미자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밥은 꼭 먹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건강해야지. 지성은 28살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봤어요. 3일간 시험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오니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미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네. 집 가서 쉬어라. 한 달 뒤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지성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미자와 지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화면을 클릭했어요.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됐다. 합격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자가 지성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우도 오빠를 안았어요. 오빠, 이제 변호사네. 지성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엄마는 밥만 해준 거고, 엄마가 있어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은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에서 작은 파티를 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왔습니다. 할아버지 단골이 말했어요. 지성이 이 녀석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깡말랐는데 이제 변호사 됐네. 축하한다, 청년. 미자 씨, 아들 잘 키웠어.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지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자가 지성을 봤어요. 키 큰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17살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우도 이제 18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너는 뭐 하고 싶니? 미자가 물었어요. 저요? 요리사요. 요리사? 네. 엄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들고 싶어요. 미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좋지.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성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미자가 받아봤어요. 변호사 강지성.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멋있다. 엄마 덕분이에요. 지성이 미자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어요.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성 손을 꼭 쥐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자. 가족 사진? 응. 우리 셋이서. 미자가 웃었어요. 그래, 찍자. 다음 주 사진관에 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미자 양옆에 지성과 지우가 섰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벽에 걸었어요. 유나 사진 옆이었습니다. 미자가 두 액자를 봤어요. 유나야 봐. 엄마 가족이 생겼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지성과 지우가 옆에 섰어요. 세 사람은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가족이네. 지우가 말했어요. 응, 우리 가족이야. 미자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변호사가 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성은 공익법률사무소에서 일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동료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지성 변호사님, 새 의뢰인 명단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지성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숙, 58세, 투자 사기 피해. 손이 멈췄어요. 박정숙. 고모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성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동료가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죠? 눈 내리던 새벽 고모 집을 나올 때였어요. 지성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고모가 살던 곳이 맞았습니다.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요? 네. 동료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사흘 뒤 법원이었습니다. 지성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여자 한 명이 걸어왔어요. 지성의 발이 멈췄습니다. 고모였습니다. 10년 전보다 늙어 있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옷도 낡아 보였어요. 고모도 지성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지성아. 고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고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 변호사 됐구나. 신문에서 봤어. 미안하다. 고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지성은 고모를 봤어요. 상담실로 가시죠.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지성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모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사건 내용 말씀해 주세요. 지성아. 의뢰인분 사건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지성의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고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어. 전 재산을 잃었어. 얼마나요? 5천만 원. 내가 가진 전부였어. 서류를 꺼냈어요. 지성이 받아봤습니다. 투자계약서, 송금 내역. 집도 없어. 지금 고시원에서 살아. 고모 목소리가 잠겼어요. 지성은 서류만 봤습니다. 고모를 보지 않았어요. 혼자세요? 응. 혼자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성아, 내가 사건 이야기만 하시죠.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모가 고개를 숙였어요. 1시간 동안 사건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성은 메모하며 들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지성아. 변호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고모가 움찔했어요. 미안해. 지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고모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성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떨렸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눈 내리던 새벽. 현관 앞에 놓인 가방. 지우 손을 잡고 나갔던 그날.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자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왔니? 씻고 와. 네. 지성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지성아, 밥 먹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우도 있었어요. 오빠, 오늘 힘들어 보여.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어요. 미자가 봤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성아. 미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엄마한테 말해봐.
지성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고모를 만났어요. 미자의 손이 멈췄어요. 고모, 네. 의뢰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투자 사기를 당했대요. 전 재산 잃었다고. 집도 없대요. 지우가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할 거야? 지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엄마는 뭐라고 안 할게. 하지만 넌 이제 변호사야. 변호사로서 판단해. 지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뒤 지성은 고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의뢰받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맙다, 지성아. 감사 인사는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한 달 동안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서류를 만들었어요. 재판 날이었습니다. 지성이 법정에 섰어요. 고모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전 재산을 투자했으나 사기업체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성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고모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성아, 고맙다. 아직 판결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도와줘서. 고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너희를. 목이 메었습니다. 지성은 고모를 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무서웠어. 빚이 너무 무서웠어. 저희도 무서웠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고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해줘. 제발. 일어나세요. 지성이 고모를 일으켰어요. 두 사람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없었다면. 지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설렁탕집을 찾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고모가 지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지성이 작게 웃었어요. 판결 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고모는 그 자리에 서서 지성의 뒷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뒤 판결이 났습니다. 승소였어요. 돈 일부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지성이 고모에게 전화했어요. 승소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정말. 판결문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성아. 네.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지성은 잠시 침묵했어요.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에게 말했어요.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어. 마음이 복잡해요. 그럴 거야. 미자가 지성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잘했어. 변호사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지성이 미자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설렁탕집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가 멈춰 섰어요. 고모 박정숙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고모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미자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고모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뭐 드시겠어요? 저는 그냥 설렁탕 드릴게요. 미자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모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지성, 지우, 그리고 미자. 행복한 얼굴들. 미자가 설렁탕을 들고 나왔어요. 고모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모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맛있네요. 천천히 드세요. 미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모는 밥을 먹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미자 씨, 네,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애들을
미자가 고모를 봤어요. 이제 됐어요. 하지만 지성이가 잘 컸어요. 지우도요. 그걸로 됐어요. 고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했어야 할 일을 미자 씨가 해주셨네요. 아니에요. 그 애들이 저한테 더 많이 해줬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애들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고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미자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네. 지성이 덕분에 돈 일부 돌려받았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미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됐어요.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고모가 밥을 다 먹었어요. 일어나려 했습니다. 얼마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돈 내야. 손님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미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모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미자는 빈 그릇을 치우며 창밖을 봤습니다. 고모가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들 사는 게 힘들었겠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성이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지우도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손 씻고 와. 밥 먹자. 미자가 식탁을 차렸어요. 설렁탕, 밥, 김치. 늘 그랬듯이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고모 왔었어. 미자가 말했어요. 지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인사하러 왔더라. 밥 먹고 갔어. 그러셨어요? 응. 이제 괜찮을 것 같더라. 지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빠 괜찮아? 지우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정말? 정말이야.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국물을 한 숟가락 마시고 말했어요. 엄마 국물이 제일 맛있어. 자연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지성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미자는 김치를 집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이 살짝 떨렸어요. 지성은 지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자를 봤어요. 10년이었습니다. 17살 소년이 29살 청년이 되기까지, 6살 아이가 16살 소녀가 되기까지, 미자는 늘 곁에 있었어요. 밥을 해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힘들 때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지성은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왜였을까요? 미안했던 걸까요? 진짜 딸 유나를 잃은 미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면 두려웠던 걸까요? 엄마라고 부르면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서 지성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자를 봤어요. 저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우가 오빠를 봤습니다. 지성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저도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자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지성아, 10년 동안 부르지 못했어요.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지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르고 싶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미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이제 말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오래 기다렸는데 목이 메었어요. 지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자 옆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자가 지성을 안았어요.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두 사람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지우도 일어나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식탁에 퍼졌어요. 하얀 밥, 빨간 김치. 가족의 저녁이었습니다. 한참 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국 식었다. 데워올게. 미자가 일어났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지성이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앉아 있어. 엄마. 왜? 사랑해요. 미자가 웃었어요. 알아. 나도. 주방에서 국 데우는 소리가 났어요. 지우가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 응, 진짜 가족이야. 미자가 따뜻한 국을 들고 나왔어요. 자, 먹어. 따뜻할 때 세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지성이 그릇을 닦고 미자가 행주로 닦았습니다. 지우는 식탁을 닦았어요. 내일 사진관 가자. 미자가 말했어요. 사진관요? 응. 가족 사진 새로 찍자. 좋아요. 지우가 손뼉을 쳤어요. 엄마, 저도 좋아요. 지성이 웃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사진관에 갔어요. 옷도 새로 입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어요. 가족분들 맞으시죠? 닮으셨네요. 미자가 웃었어요. 네, 가족이에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미자가 가운데, 양옆에 지성과 지우.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액자에 넣었어요.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유나 사진 바로 옆이었어요. 미자가 두 액자를 나란히 봤습니다. 유나야 봐. 엄마 가족이야. 좋은 아이들이야.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행복해. 정말 행복해. 지성과 지우가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사진을 봤어요. 엄마 예쁘다. 지우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 사진. 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가 두 아이를 안았어요. 고맙다. 너희가 와줘서. 엄마, 우리가 더 고마워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벽에 걸린 두 액자가 따뜻한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집이었어요.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 미자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지성도 일어나 주방으로 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야. 미자가 큰 솥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솥이었어요. 재료 많이 사왔어.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뭐요?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하려고. 지성이 미자를 봤습니다. 무료 급식이요? 응. 우리가 받은 거 나눠야지. 미자가 웃었어요. 10년 전 그날 밤 내가 문 두드렸을 때 내가 문 열었잖니.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문 열어줄 차례야. 지성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도울게요. 그래, 고맙다. 지우도 일어나 나왔습니다. 저도 도와줄게요. 우리 딸 고마워. 세 사람은 함께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자가 큰 솥에 사고를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켰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지성은 고기를 손질했어요. 지우는 팔을 다듬었습니다. 아침 10시였습니다. 가게 문에 작은 현수막을 걸었어요. 매주 토요일 무료 설렁탕 나눔. 누구나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였어요. 머리가 허옇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공짜예요? 네, 어르신. 들어오세요. 미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았습니다. 지성이 설렁탕을 담아 나왔어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셨습니다. 따뜻하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지우가 밥과 김치를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다, 아가씨. 두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젊은 여자였어요. 옷이 해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자가 자리를 안내했어요. 아이들은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오누이였어요. 설렁탕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국물을 마셨습니다. 엄마, 맛있어. 천천히 먹어. 엄마가 아이들 등을 쓰다듬었어요. 지성은 그 남매를 봤습니다.
10년 전 자기와 지우가 떠올랐어요. 굶주렸던 그 겨울밤. 지성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고기를 더 썰어 그릇에 담았어요. 남매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남자아이가 밝게 웃었어요. 지성도 웃었습니다. 손님이 계속 들어왔어요. 노숙인, 혼자 사는 노인, 한부모 가정. 10명, 20명. 미자는 국을 끓이고 지성은 그릇을 나르고 지우는 김치를 담았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 단골 할아버지가 왔어요. 미자 씨, 나도 돕고 싶소.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니야. 나도 도와야지. 젊은이들만 일하게 할 수 없지. 할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다른 단골 손님들도 왔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저도요. 가게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봉사자들과 손님들. 따뜻한 김이 가게에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마지막 손님이 밥을 먹고 나갔어요. 미자가 의자에 앉아 숨을 쉬었습니다. 힘드셨죠? 지성이 물었어요. 아니야. 행복해. 미자가 웃었습니다. 오늘 몇 명이나 왔을까? 40명쯤요. 그래, 많이 왔네. 지우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다음 주도 해요? 그럼, 매주 할 거야.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사람들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역 신문 기자가 왔어요. 취재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미자가 국을 끓이는 모습, 지성이 그릇을 나르는 모습, 지우가 손님들에게 웃는 모습. 다음 주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설렁탕으로 나누는 사랑. 한 그릇의 따뜻함이 만든 기적. 사진과 함께 이야기가 실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하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무료 급식을 마치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피곤하죠? 지성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좋아. 미자가 창밖을 봤어요. 지성아, 기억나니? 10년 전 그날 밤. 네, 기억해요. 눈이 내렸었지. 내가 문 두드렸을 때. 네. 미자가 지성을 봤습니다. 그날 문 열길 잘했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지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도요.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 모두 바뀌었지. 지우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됐잖아.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설렁탕집 문이 열렸습니다. 큰 솥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하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지성이 국을 담았습니다. 지우가 김치를 나르고 미자가 솥을 지켰어요.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따뜻한 말들이 가게에 가득했습니다. 한 어린 남자아이가 미자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공짜로 주세요? 미자가 아이를 봤습니다. 할머니도 옛날에 도움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그래요? 응. 좋은 일은 돌고 도는 거야. 아이가 웃었어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할 거예요. 그래, 착하다. 미자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이 창밖을 봤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렸어요. 엄마, 왜? 행복해요. 미자가 웃었습니다. 나도. 지우도 웃었어요. 저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미자가 말했어요. 국물 한번 봐줄래? 네, 엄마. 지성이 솥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완벽해요. 그래, 다행이다. 미자가 지성 옆에 섰어요. 지우도 왔습니다. 세 사람은 큰 솥을 봤습니다.
10년 전 한 그릇의 설렁탕이 한 소년의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그 따뜻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설렁탕집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장미자 설렁탕, 따뜻한 불빛이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세 사람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설렁탕, 밥, 김치. 늘 그랬듯이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어요. 가족의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토요일이 올 것입니다. 따뜻한 국물이 또 끓을 것이고, 사람들이 또 올 것이고, 따뜻함이 또 나눠질 것입니다. 한 그릇의 설렁탕. 그것이 만든 기적.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